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5의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조금 다소 어려워하시는 복사 생성자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텐데요. 이 복사 생성자는 이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 때 사용이 되어지는, 호출이 되어지는 함수, 생성자라는 것은 함수라고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복사 생성자라는 것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뭐 멤버들이 있겠고, 뭐 객체 obj 객체를 맞았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int의 num 1 얘를 10으로 이렇게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었고 int num에 이것도 가능하죠. 뭐 기존의 객체로 num1을 num2로 이렇게 초기화시켜서 기존의 객체를 새로운 객체로 초기화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또 할 수 있었죠. 얘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int num2 먼저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선언을 해놓고 int num의 num2에 num1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초기화하는 그런 과정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료용의 대입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 근데 이제 얘가 첫 번째였다면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제 상황의 1과 2의 상황에 맞게 구분되어져서 정의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객체 생성이라고 하면 이 안에 뭔가 좀 복잡하잖아요. 지금과 같은 이러한 기본형이 아니잖아요. 객체는. 뭐 기본 자료형만 지금처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참조로 가능한 어떤 객체를 만들었을 때 걔를 이제 포인터로 가리키는 형태 등등의 동적 할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근데 이 기본 자료형 뿐만 아니라 동적 할당하는 그러한 초기화를 하거나 대입을 할 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이러한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객체는 기본 자료형과 같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정의를 할 때 혹은 이제 는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대입 연산을 하게 될 때에 대한 근데 이제 객체를 만들게 되면 뭐 num1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num2라는 객체를 만드는데 num1을 대입을 해서 초기화해서 객체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구조적인 것들이 기본 자료형과는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경우의 수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많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에 대한 것을 객체를 만들 때 우리가 호출하는 생성자의 정의를 해둬라. 어떻게 대입을 할 것인지 객체를 생성할 때 호출하는 생성자를 통해서 이쪽에 사용자가 클래스를 만드는 사용자가 정의해둬라 라는 것이 복사 생성자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A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obj 1 그리고 obj 2 obj2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쪽에 초기화 시켜주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객체에서는 B 객체 데이터를 뭐 A 객체에 저장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전달한다. 조금 더 이따가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경우는
뭐 똑같이 A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obj 뭐 똑같이 1 이렇게 집어넣고 똑같이 1이라는 객체를 우선 정의를 해놓고 obj 1에 obj 2라는 객체를 초기화하겠다. 이런 경우 얘는 뭡니까? 새로운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기존의 객체로 초기화되게 이렇게 대입 연산을 정의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존의 객체로 원래 있었던 객체를 초기화하는, 이렇게 대입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두 번째잖아요. 이 두 번째 경우에는 뒤에서 공부하게 되는 우리 연산자 오버로딩 이라는 걸 이용해서 복사 생성자를 객체 생성을 하실 때 이렇게 대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경우에가 복사 생성자를 이용하는 형태예요. 새로운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또 새로운 기존의 객체로 초기화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대입 연산 정의.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제 그 복사 생성자의 정의에서 대입하게끔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객체로 초기화하는 것이고, 얘는 새로 만들 객체를 기존의 것으로 초기화하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되시는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공부하실 때는 첫 번째 이 케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복사 생성자를 한번 학습을 해볼 것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조금 이동을 해볼게요. 첫 번째 슬라이드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C 스타일의 초기화죠. 그래서 num이라는 변수를 정의를 하면서 선언과 동시에 20이라는 값을 초기화 시켰고요. ref라는 것에 참조자를 설정해서 num을 가리키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근데 C++ 스타일에서는 이제 오른쪽처럼 이 묵시적으로 이렇게 변환을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얘네들 같은 거죠? 네. num이라는 것에 20을 초기화하고, 뭐 ref가 가리키는 num2, ref로 어딘가 참조를 하는데 num2를 가리키는 그러한 num을 가리키는 형태의 참조자. 둘 다 같은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변환이죠. 오른쪽이 변환. 예로 미루어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이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 soSimple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 sim2라는 객체를 만드는데 sim1을 어떻게 하겠다? sim1에 있는 데이터를 전달을 하겠다. 얘는 묵시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변환이 되어지죠. 그래서 객체 생성 시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아까 우리 복사 생성자 객체를 만들 때는 생성자라는 걸 호출을 하는데 어떤 생성자를 호출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얘를 딱 봤을 때는 객체를 soSimple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sim2라는 객체를 생성할 때 이제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sim1을 인자값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생성자를 호출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클래스 안에서 생성자를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쭉 찾아봤는데 여기에서는 어떠한 생성자가 사실상 필요한가요? 이대로 본다면 생성자가 그냥 요 코드만 보았을 때는 뭐 soSimple 그리고 const 붙여야 되겠죠. const에 soSimple에 ref 이런 것들 참조하는 const 붙여가지고 soSimple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ref를 첨부하는 그러한 형태의 그리고 생성자에 뭔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생성자가 지금은 필요한데 이쪽에 봤더니 그러한 생성자가 있나요? 이게 생성자 같은데, 그죠? 앞에 반환형이 없고, 그죠? 그리고 클래스 이름과 같고, 그리고 리턴이 없고,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생성자인데 이 생성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쭉 찾아봤더니 없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런 생성자가 없으면 자동으로 생성자를 삽입을 해줍니다. 그것이 복사 생성자예요. 복사 생성자인데 기존에 이렇게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다 하더라도 요거에 맞는 내 객체를 객체 생성 시 요 세팅에 맞는 생성자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 요것을 기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것을 디폴트 생성자라고 합니다. 디폴트 생성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러한 구색이 맞아 떨어지도록 생성자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것이, 자동으로 삽입해 주는 것이 복사 생성자입니다. 없으면 디폴트 생성자가 기존에 있는 생성자가 있다 하더라도 2개 이상 생성자 만들어도 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있다 하더라도 생성자가 작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맞지 않으면, 그 형태가 맞지 않으면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자동으로 삽입해주는 것이 디폴트 생성자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뭡니까? 이 대입 연산자의 는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울까요? 요 는은 해야 할 일들, 그러니까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함수를 통해서 정의를 해둬야 되겠다. 얘가 그냥 객체에 대한 어떤 복사인지, 기존에 새로운 객체를 만들 때 기존 걸로 복사하는 것인지, 동적 할당에 대한 것들인지에 대한 정의는 네가 해놔라. 이쪽에. 혹은 매개 변수로도 줄 수 있고, 그거에 맞게끔 생성자를 이용해서 정의를 해놔라. 클래스를 만드는 너가. 라는 의미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복사 생성자의 의미이고요. 이 소스 코드로 봤을 때 이쪽에서 지금 현재 객체가 생성이 되어지는데 얘는 묵시적으로 어떻게 so simple sim2라는 객체를 생성하는데 이렇게 묵시적으로 변환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러한 생성자를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생성자를 만들어주는 요것이 디폴트 생성자죠. 생성자가 있긴 한데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삽입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페이지 교재에서 215페이지로 이동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심1에 있는 객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멤버들이 있습니다. 이제 심2라는 객체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만들어질 때는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멤버 대 멤버로 지금과 같이 복사되어진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멤버 대 멤버로 복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전달이 그냥 쭉 되는 것이 아니라 객체 1의 멤버가 복사되어진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복사 생성자의 정의가 되겠고요. 이거 잘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뒤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페이지는 216페이지 이동합니다.
216페이지 아까 사실 설명해 드렸던 것과 똑같아요. 이쪽에 한번 볼게요. 여기에 생성자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는 복사 생성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앞에 반환형 없고 그쵸? 그리고 클래스 이름과 같고 그리고 이쪽에 뭐 사실상 교재에 보니까 뭐 콘스트 이렇게 붙이긴 했는데 이게 콘스트를 붙였네요. 교재에서는 콘스트를 또 왜 붙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긴 한데 오늘은 그것까지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건 콘스트 붙이고 아니고는 여기에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붙여야 사실 완전한 복사 생성자로 소스 코드가 맞아 떨어지기는 한데요. 지금은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심플이라는 또 심플 클래스를 이용해서 sim2라는 객체에 생성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인자값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식으로 얘는 또 변환이 되어지죠? 또 심플 sim2 다음에 sim1 이렇게 이제 변환이 묵시적으로 되어지잖아요. 변환이 돼서 여기에서 이제 복사 생성자를 호출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cout으로 찍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열 찍히고 그리고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얘가 잘 만들어지면 문자열이 이렇게 찍히게끔 이 복사 생성자에 정의를 해놓았네요. 문자열이 찍히도록. 얘가 잘 복사가 되어졌으면 찍히도록 그렇게 그리고 또 show simple data 라는 함수를 또 호출을 해서 얘네들이 멤버 대 멤버로 잘 데이터 값이 이제 복사가 되었는지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여기에서의 copy.num1 멤버 대 멤버로 복사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객체가 잘 생성이 되어지면 cout으로 이거는 그냥 cout으로 출력하는 거니까 상관없고 그죠? 잘 생성이 되었다면 이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과 같이 15와 30이라는 값 15와 30이라는 값 이것이 제대로 출력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들 위에 보시면은 소심플형 객체를 sim2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sim1을 인자값으로 받을 수 있는 생성자의 호출을 통해서 객체 생성을 완료한다. 근데 만약에 없으면 디폴트 복사 생성자를 완성을 하고 있으면 그 생성자의 호출로 인해서 객체가 제대로 생성이 완료된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클래스를 정의할 때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객체 생성 시의 모든 경우의 수 혹은 뭐 어떠한 형태의 객체, 뭐 AA라는 그런 타입의 객체를 많이 생성하기 때문에 AA라는 타입에 맞는 그러한 객체 생성에 대한 그 코드를 복사 생성자에 직접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복사 생성자의 정의입니다. 뒤로 이동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뒤에 거는 그냥 다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디폴트 복사 생성자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이러한 형태의 이제 생성자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기 때문에 디폴트 복사 생성자가 이러한 식으로 암묵적으로 삽입이 되어지는 것이다. 뜨지 않아도 삽입이 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멤버 대 멤버의 복사를 진행하는 디폴트 생성자, 복사 생성자가 지금과 같이 들어가고 이미 생성자가 있다 하더라도 정의되어 있지 이러한 포맷에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디폴트 복사 생성자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삽입이 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려가서
explicit kit이라는 그 발음이 저렴하네요. 키워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앞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듯이 sim2, 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sim2라는 객체를 만들 때 요 객체 데이터 값을 멤버 대 멤버로 복사해서 전달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없어도 디폴트 복사 생성자가 생기면서 묵시적으로 객체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디폴트 복사 생성자가 삽입이 되어지면서 객체 생성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러한 형태로 객체가 완성이 되어지는데 나는 묵시적인 형변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얘를 묵시적으로 디폴트 복사 생성자를 삽입하지 않을 거다라고 막아주는 키워드가 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그냥 앞에 그 생성자 앞에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입력만 해주시면 지금과 같이 그 얘를 입력하자마자 객체 생성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오른쪽에 AAA 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obj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얘는 또 묵시적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C 언어에서는 얘가 가능한가요? 요 문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왼쪽에는 객체고 오른쪽에는 지금처럼 인트형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될 때는 오른쪽 것을 기준으로 해서 형변환이 이루어졌었죠. 우리 앞에서 C 언어에서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인데요. 형변환이 이루어져서 처리를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우리는 C 뿔뿔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요.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묵시적으로 정리가 되고 AAA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OBJ라는 객체 생성 시에 이제 OBJ의 3이 이렇게 전달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3이 멤버 대 멤버, 여기에서는 멤버 대 멤버라기보다는 3이라는 데이터 값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보실 수 있으세요. 그죠? 근데 앞에 얘를 붙였기 때문에 이걸 붙였기 때문에 아래쪽에 객체를 생성을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생성을 하더라도 객체 생성이 불가하다 라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여기에 써줘야 되겠죠. 얘 써줘야 되겠죠. 키워드까지 모두 다 알아봤고요. 사실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체 생성할 때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긴 할 텐데요. 정확하게 이해되실 때까지 교재도 한 번씩 보시고 그리고 앞쪽에 6페이지, 7페이지 있죠. 이것을 직접 코딩하면서 실습을 직접 해보셔야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클래스 init이라는 이니셜라이즈의 약자였죠.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요거 16페이지의 코딩, 17페이지에 이제 걸쳐서 있는 코드를 직접 타이핑을 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이 멤버 대 멤버로 잘 복사가 되는지 여기에 마이너스 값을 넣었을 때 플러스로 출력이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num1의 값을 num2로 이렇게 서로 바꿔보아서 출력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이 복사 생성자를 만드시는 에 객체를 한번 생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해 보시면 학습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우선 첫 번째 챕터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좀 간단하니까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